저희가 드디어 두 번째 서비스를 고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과 심리 코칭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코칭 전문가 김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색하시죠? 자, 저희 행센은 돈을 다루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돈 이상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런 것들 고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행복사진관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소중한 순간순간을 이제 따뜻하게 저장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한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드디어 두 번째 서비스를 고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김코치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서비스는 행복심리 코칭입니다. 자, 행복심리 코칭을 맡아서 운영해 주실 김코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소한 갈등부터 중요한 목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심리 코칭 전문가 김세진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성장을 돕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뭔가 격양돼 있고 기쁜 게 느껴지는 그런 인사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심리 상담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심리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경험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심리 상담은 조금 익숙하긴 한데 심리 코칭이라는 건 좀 낯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과 심리 코칭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리 코칭은 아마 낯선 게 맞으실 거예요. 우선 심리 상담이나 심리 코칭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 큰 차이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현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먼저 말씀드리면,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반면에 심리 코칭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중점을 둘 것인가 라는 이 시간적인 관점의 차이를 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네.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문제로 가족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심리 코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족 갈등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 좀 두고선 접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두 번째 차이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어쩌면 심리 상담과 심리 코칭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담자에게, 그러니까 외부의 상담사, 그러니까 외부에서 상담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형태를 써요. 그래서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는 고객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상담사가 외부에서 채워준다라고 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고객이 갖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잘 꺼내서 사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꺼내서 이렇게 메꾸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 코치 같은 경우가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다 보게 되면 원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거나 체력적인 거는 원래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더 크게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 목표를 달성하게 돕듯이, 그러니까 코칭 같은 경우는 코치가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사람 관계에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까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 뭐 좀 이런 차이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에서의 진짜 코치님처럼 맞아요, 맞습니다. 인생, 삶에 대한 코치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이제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자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 구체적으로 저희 행복심리 코칭 센터에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어떤 상담, 어떤 코칭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코칭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나, 이 말씀을 드리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믿고 내가 대화를 나누어도 될까? 뭐 좀 이런 걱정이 있을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야 뭐 너무나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신 것만으로도 영광이긴 하나 사실 김 코치님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정신과 박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비밀 유지 서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현재 뭐 한국코치협회에는 프로코치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코칭 사이언스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이게 석박사들이 그 경희 코칭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요. 거기 현재 그 전임 코치로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라고 보게 되면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높은 윤리성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어쩌면 이 자격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럼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성장이라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들, 성장이라는 갈망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뭐 첫째 가장 좀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막연할 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그리고 아니면 뭐 나는 어떤 길을 갈지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운동 습관이든 아니면 나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책을 읽는 것이든 아니면 뭐 가족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하고 싶다. 아니면 난 뭐 돈을 잘 모으고 싶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영역이든 내가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고 싶을 때 모든 것이 그분과 나는 주제가 됩니다. 이런 거 혹시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때 이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거 잘 알거든요.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안 돼. 이런 거 혹시 코칭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내가 대화를 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주제로 삼고선 그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 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약간 뭐 성장, 목표 이런 말씀하시길래 뭔가 약간 20대 취준생들이나 가질 법한 단어들이라고도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한 40대나 뭐 5, 60대 분들께서는 난 더 이상 뭐 성장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뭔가 내가 욕구가 있다면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50대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그 진짜 부모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험담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경우도 있으세요. 아이가 이제 뭐 다 성장한 것 같지만,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와 자녀와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도 방법을 같이 찾아내는 이런 것들도 상담을 실제로 많이 받으시죠. 그럼 이런 거 혹시 됩니까? 제가 되냐 안 되냐 물어봐서 그런데 상처가 많습니다. 뭔가 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감정적이면 안 될 것 같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정신과 병원 가서 그 의사분들 만나자니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라고 인정하는 거 같고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까요? 그럼요. 이제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상처가 있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단순히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지? 여기 이제 집중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목표라는 게 진짜 뭔가 추구하고 열망 있는 욕망을 쟁취하는 뭔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가치나 정신적인 것들 모든 게 다 목표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코칭이라는 게 그냥 뭐 한 번 그냥 3, 40분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뭔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횟수가 수차례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횟수는 보통 몇 번 정도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한두 번 코칭만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얻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어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변화해서 혼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변화와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선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코칭의 횟수 같은 경우는 5회에서 한 10회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의 크기나 어떤 뭐 깊이 정도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루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갈 수 있게까지 네. 하는 것까지가 이 코칭이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한 5회에서 10회 정도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주는 건 한 번이면 되지만 스스로 잡게 하려면 그냥 5회에서 10회 정도는 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좋습니다. 이게 횟수가 많다고 해서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행센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사진관 저희가 10,000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 저희가 자부담을 할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비용적인 부분 나중에 한번 따로 오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행복심리코칭센터를 찾아주실 고객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도 상당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신 안에 빛나는 잠재력을 좀 깨우시고 꿈꾸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행복 심리 코칭 센터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코칭 과정에서 들었던 작은 단어 하나라도 비밀 유지가 반드시 지켜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신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용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심적으로 뭔가 불만사항이나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바깥으로 꺼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꺼냈다 하면 쟤 왜 이렇게 투덜대, 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뭐 자기만 힘들어, 이런 취급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한테는 상당히 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내가 겪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명언인데요. 어디 가서 이제 약간 대나무 숲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겠다. 또 비밀 잘 지키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저한테도 얘기 안 해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한번 조금 더 정돈된 이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행복 심리 코칭 센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